안녕하세요. 29살 여성입니다. 전편에 나와 있듯이 세라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행동파이신 엄마의 밀어붙이기식 권유로 인해 강제 소환된 1인이었죠. 앞전에 탄에선 그냥 간단하게 잘 웃는 소녀로 업그레이드 했다라고만 썼었지만 그게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어요. 세라가 어렸던 시절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는 정말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부유했던 집안, 사이 좋으셨던 부모님, 또 친지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었죠. 근데 세라의 할머니께서는 세라 하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셨대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남아선호 사상의 1인자였다고 했어요. 본래 종교가 없었던 세라의 어머니를 억지로 끌다시피 하여 점집이나 절, 교회를 찾아다니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세라는 어릴 때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며 많이 슬펐대요. 그리고 할머니와 엄마의 정성이 통했던 건지 엄마가 임신을 하셨대요. 원래 세라 하나만 잘 키우겠다고 생각하셨던 세라의 부모님이셨지만 엄마의 임신 소식은 집안의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엄마가 임신을 하신 후 세라의 할머니는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다니며 온갖 부적과 말도 안 되는 미신들을 끌어들여 세란의 집안을 부적으로 도배하다시피 하셨다고 했어요. 부적을 잘 써야 뱃속의 아이가 남자로 태어날 거라는 허황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아이를 가지면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마음만 가져야 하는 건데 세라의 엄마는 배가 불러올수록 많이 힘들어 하셨대요. 본래부터 종교도 없고 미신도 믿지 않던 세라의 엄마는 어두운 걸 참지 못하셨고 오죽하면 세라의 아빠한테 울면서 제발 저 부적 좀 떼어달라며 우셨다고 했어요. 세라의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며 부적, 달마도 등을 떼어버려도 할머니는 다음 날이면 어디선가 새 부적과 그림을 들고 와서 집안을 새로 도배하셨대요. 부적 종이 위에 쓰인 붉은 글씨와 그림, 또 날 쳐다보는 듯한 달마도의 그림들. 그건 어린 세라한테도 거의 공포에 가깝게 다가왔다고 해요. 세라의 엄마가 헛것을 보고 잠을 못 이뤄도 할머니는 꿋꿋하게 미신의 힘에 의지하셨대요. 배가 불러오는 임산부를 무당집에 끌고 가 몇 시간씩 무릎 꿇려 놓는 등 그건 그냥 만행일 뿐이었대요. 세라의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세라도 점점 지쳐갈 때쯤 세라의 집 앞에 승복을 입은 스님이 찾아왔었대요. 스님을 보자 경기를 하듯 방으로 뛰어들어가신 엄마를 대신해 문을 열어드린 아빠. 세라의 아빠는 종교가 없는 집이라고 그냥 돌아가달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대요. 스님은 아빠를 향해 절을 한 후 뭘 얻으려고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후 아빠가 서 계신 뒤쪽, 그러니까 집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셨대요. 두려워하는 엄마와 예민해지신 세라 아빠. 그래서 세라 아빠는 한 번 더 이야기를 했대요. 종교가 없는 집이니 돌아가달라고. 결국 세라 아빠는 끝내 역정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스님은 부인 되시는 분 뱃속의 아이가 잘못된 징조가 보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미련을 갖지 말아라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힘들어진다고 악담 아닌 악담을 늘어놓으셨대요. 광분하신 세라의 아빠는 스님을 끌어내다시피 해서 집 밖으로 쫓아버리셨대요. 아빠와 할머니의 불화, 엄마와 할머니의 불화. 세라의 엄마는 참 명랑하고 밝은 분이셨대요. 엄마의 배가 불러올수록 말없이 우울한 모습만 보이셨다고 해요. 아마 정신이 피폐해지신 거겠죠. 그리고 정말로 스님의 말씀처럼
엄마는 하혈을 하여 병원으로 실려가셨다고 해요. 위험하다라는 의사의 말에 세라의 아빠는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셨겠죠. 세라의 엄마와 뱃속에 있는 동생, 얼굴도 못 본 자식보다는 집사람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결정을 내리셨대요. 하지만 역시나 할머니는 결사반대를 하셨더랬죠. 폐악 아닌 폐악을 부리시던 할머니, 몸과 마음이 상해버린 며느리에게 온갖 모진말을 하셨대요. 포기를 해버리셨던 걸까요? 보호자의 의중보다는 산모 본인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의사의 말에 세라의 엄마는 위험을 무릅쓰고 동생을 낳기로 결정하셨대요. 그렇게 엄마는 동생을 낳는 날까지 그렇게 병원에 계셨다고 했어요. 원래 동생이 태어난 날짜보다 훨씬 이른 때였지만 엄마의 건강을 생각하여 수술로 동생을 낳으셨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남자아이, 손자. 세라의 동생 또한 뱃속에서 편히 지내지 못했던 탓인지 건강이 좋지 않았고요. 설상가상으로 수술 중 자궁 감염이 되었던 게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세라의 엄마는 동생이 태어난 후에도 꽤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었대요. 동생을 가진 후 변해버린 엄마, 거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실려갔던 엄마, 엄마에게 욕을 퍼붓던 할머니, 다시는 세라를 안아주지 않으시던 엄마와 아빠. 세라에게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가까이 사시던 고모 집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고모를 졸라 엄마가 계신 병원에 찾아갔지만 세라의 엄마는 침대에 누워 세라에게 눈길도 주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원래는 다인실에 계셨지만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경기를 하며 소리를 지르시는 통에 1인실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몸간수 못해서 아들 돈 깨먹는 년이라며 할머니의 욕은 더 심해졌다고 했죠. 세라의 엄마가 몸이 어느 정도 나아진 후 엄마는 인큐베이터에 있던 동생을 데리고 집에 가길 원하셨지만 병원에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동생을 병원 유리관 속에 두고 집으로 돌아온 세라와 엄마 아빠. 동생을 보러 병원에 갈 때마다 마주하는 건 어두운 표정의 의사 얼굴이었죠. 동생의 건강은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았다고 해요. 태어나자마자 이런저런 수술을 하고 항상 세라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때마다 이어지는 할머니의 미신 신봉. 어디 무당집 가서 물어보니 굿을 크게 하면 아이가 씻은 듯이 낫는다고 하더라며 세라의 할머니는 엄마를 매일같이 들들 볶아대다시피 하셨고 결국은 큰돈을 들여 몇 차례씩 굿판을 벌였대요. 굿판 중앙에 죽은 사람 같은 얼굴을 한 채 무릎 꿇고 있던 엄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린 세라까지 굿판에 밀어넣어 영문도 모른 채 무당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니. 그런 할머니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세라의 동생은 차도가 없었다고 해요. 사업을 하셨던 세라의 아빠는 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인지 힘들어지셨고 세라의 엄마는 하면 안 될 행동까지 하시기 시작하셨대요. 눈에 자꾸 이상한 게 보인다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평소에 엄마 같으면 상상도 못할 기행을 저지르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엄마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준 세라의 말을 들으니 그 당시 세라 어머니에게 정말 안 좋은 게 씌었었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상태가 조금 나아져 집으로 데리고 온 동생을 보살펴주지 못할 만큼 엄마가 힘들어하시자 할머니는 이제 굿의 타깃을 엄마에게 돌리셨다고 해요. 애미가 저 모양이니 어린 것도 맥을 못 추지. 굿 한 번 더 하자.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렇게 할머니는 세라의 아빠를 힘들게 하셨댔어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세라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버렸던 굿판. 평소와는 다르게 무표정이 아닌 세라의 엄마는 그날 허리가 꺾어지도록 웃기만 하셨대요. 무당과 할머니한테 욕만 왕창 먹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끝나버린 굿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은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됐대요. 그리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천사가 되었고요. 동생을 떠나보낸 후 아빠도 엄마도 세라도 견딜 수 없게 힘들었겠죠. 산부인과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많이 아프셨던 세라의 엄마는 다시는 세라 동생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의사의 말도 들으셔야 했대요. 첩이라도 붙여서 꼭 아들 손자를 보고 말 거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셨던 할머니. 세라의 엄마는 세라의 아빠에게 제발 이혼해달라고 우는 날이 계속됐대요.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며 노인네 미친 소리에 이끌려 다닌 나 같은 병신이 할 소린 아니지만 당신한테 미안해서라도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며 애원하셨다던 세라의 아빠. 결국 두 분은 호적상 부부관계만 유지한 채 실제로는 떨어져 사는 생활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 사이에서 힘들었을 세라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참 좋지 않아요.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며 홀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게 됐던 세라. 저희 엄마의 권유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지만 처음부터 편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라는 어릴 적 기억 때문인지 무당, 무속인을 혐오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세라를 집으로 데려오기 전날 엄마가 세라를 앉혀두고 하신 말씀은 무속인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이 보였을 거예요. 세라, 너 옛날에 전 보는 사람 그렇게 싫어했다면서 어떻게 우리 엄마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우리 집으로 들어올 생각을 했어? 내가 그렇게 좋아? 당장 안 들어오면 아줌마가 나 물어뜯을 것 같았어. 그냥 아줌마는 너무 확신 있게 말씀하셨던 거? 안 믿으면 몽둥이 찜질 당할 것 같았어.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세라는 항상 방에만 있으려고 했어요. 밥 먹을 때만 잠깐 주방으로 내려가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방콕이었죠.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면 항상 들려오던 세라의 울음소리. 세라방이 바로 제 옆방이었거든요. 그런 세라를 한동안 잠잠고 지켜보시던 저희 엄마는 할머니께 전수받은 전매 특허의 방법으로 1단계 밥 많이 먹이기, 그리고 2단계 운동시키기, 그리고 3단계 혼자 있을 시간 없애기를 실행하셨어요. 방에만 있으려던 세라를 주방으로 불러서 마늘 까야 되는데 같이 좀 도와달라고. 엄마 앞에 앉아 말없이 마늘만 까던 세라에게 항상 저희 엄마는 이것저것 말을 붙이곤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말을, 조금 지나선 세라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님 이야기하는 걸 꺼려하던 세라에게 저희 엄마는 세라야, 나는 너희 엄마랑 통화하면서 아줌마 가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사막에는 왜 선인장만 사는 줄 아나? 하도 메마른 데라서 그렇게 가시들을 세우고 있는 기다. 부모는 자식의 밑거름인데 그렇게 마음이 말라버리신 엄마 밑에서 네가 컸으니까 지금처럼 가시만 뾰족하게 세우고 있는 거지. 근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너 엄마랑 통화할 때마다 좋아지고 계시더라. 아줌마 믿으라. 흉한 꿈 꾸면은 내나 내 딸한테 팔아 치워보라. 우린 걔 안 타. 젊은 것이 물통통하게 올라 꽃이 펴야지. 너 그렇게 가시 세우고 입 앙 다물고 있으면은 네 좋다는 남자도 도망가 버릴걸.
독거노인 돼서 생활보조금 받아먹기 싫으면 아줌마 말대로 해라. 참 저희 엄마도 고등학생한테 독거노인이라뇨. 이런 막말 아닌 막말을 던지는 엄마를 향해 웃어 보이던 세라는 조금씩 말수가 늘어갔어요. 세라를 우리 집에 데리고 있겠다는 통화를 시작으로 세라의 엄마와도 자주 통화하셨고요. 이때쯤 세라의 부모님은 집을 다시 합치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계셨대요. 어느 날은 세라 아버님께서 전화와서 딸을 덥석 거기다 맡겨놓고 얼굴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일 마무리되는 대로 금방 올라가서 인사드린다고 고맙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라의 부모님은 정말 며칠 내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세라의 어머니, 정말 세라와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와 저를 쳐다보는 아줌마의 눈은 불신이랑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세라 아버지가 억지로 모시고 온 듯해 보였거든요. 세라 어머니는 거의 말씀을 안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우리 모녀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지만 세라의 어머니는 사연이 사연인지라 더더욱 말을 아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혼자 서울로 보내놓고 너무 미안했다고, 염치 없지만 부탁드려도 되겠냐고 말씀하시던 세라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는 세라의 부모님께 식사를 대접한 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세라의 어머니께 오랜만에 딸 얼굴도 보셨겠다, 오늘은 집에서 같이 주무시는 게 어떻냐고 말씀드렸고, 세라의 어머니는 그렇게까지 신세지는 건 민폐라며 사양하셨지만 저희 엄마 아빠의 합동 설뜻에 그날 밤은 저희 집에서 주무셨어요. 세라의 아버지는 다른 빈방에, 어머니와 세라는 세라방에. 밤이 깊어지자 어김없이 들리던 울음소리. 방문 밖에 우리 엄마가 계신다는 게 느껴졌지만 그냥 멍하니 울음소리만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대접해드린 후 엄마는 세라 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세라방으로 올라가셨어요. 세라랑 희야도 올라오고. 저 세라 엄마 무당 싫어하고 증오하는 거 잘 안 믿어. 내가 타도 싫지. 징그럽고 싫지 뭐. 근데 남들 자는 방문 앞에 얼씬거리는 거 그 참 실례인 거 아는데 이해해줘요. 울음소리가 너무 마음 아프게 들려갖고 실내 무릅쓰고 내가 좀 들어봤거든. 먼저 보낸 자식이 꿈에 자꾸 보이는 것 같은데 모녀가 똑같이 그런 꿈을 반복하니까 이렇게들 말라있지. 들으셨겠지만 우리 친정 엄마가 그런 걸 보시는 분이에요. 복채나 국값 이런 거 달란 말 절대 안 해요. 그런 거 안 받아도 우리 집 3대는 먹고 살아도 남거든.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나도 느꼈고 내 딸도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었겠지. 당장 친정 엄마한테 가자고 손 붙잡고 끌고 갈 생각은 없어요. 세라 엄마 본인이랑 세라 위해서 마음 좀 다 잡히고 나면 연락 줘요. 우리 친정 공기가 얼마나 좋은데 밥은 또 얼마나 맛있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우리 나이도 비슷하니까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만나며 지내요. 세라의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세라의 부모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신 후 세라가 조용히 저에게 물어봤어요. 희야, 너 내가 동생 꿈꾸는 거 알고 있었어? 응? 그걸 어떻게 알아? 글쎄, 그냥 보여. 들리기도 하고.
동생이 자꾸 보이는 게 안 좋은 거야? 가끔 꿈에 나타나는 건 오히려 반가운 일이지. 근데 자꾸 나타나서 울잖아. 맞아. 내 동생 꿈에 나타나면 항상 울어. 미치겠어. 엄마도 같은 꿈 꾸는 줄은 몰랐어. 먼저 간 식구가 자꾸 꿈에 나타나는 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지도 모르지. 그리고 얼마 후 마침내 결정을 내리신 세라의 부모님이 다시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엄마는 세라의 부모님과 세라, 저를 데리고 외가로 향하셨죠. 활짝 열어놓은 신집으로 안내하시던 할머니, 세라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신 채 한참을 눈만 감고 앉아 계셨어요. 불신이라는 게 쌓이기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놈이지. 또 반대로 맹신이라는 것도 역시 끝장을 보고야 마는 놈이고. 맹신과 반대로 가려다 불신을 쌓았구나. 불쌍한 것. 귀신이라는 것들은 사람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그 틈을 파고든단다. 그것들한테는 인정이나 자비 같은 거 안 통한다. 붙어먹은 사람이 나자빠질 때까지 둘러붙어 빨아대고는 하거든. 네 몸에 붙어있던 거는 네가 니를 포기하는 순간에 쓸모를 다해서 제풀에 떨어져 나간다. 채찍으로 맞은 자리에 소금을 뿌린 격이야. 생채기가 났으면 약 바르고 쉬어야지. 그건 네가 했어야 할 네 몫이었고. 먼저 간 네 자식도 그거 걱정돼서 꿈을 파고들었나 보다. 애미 걱정, 누부 걱정, 그 어린 것이 태중에서 얼마나 눈치를 봤으면은 그렇게나 철이 들었을까. 이제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니는 니대로, 니 딸은 니 딸대로 서로 마음 상한 거 풀면서 지내면 되는 기다. 그래야 먼저 간 네 자식도 갈 길 찾아간단다.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니네는 온 김에 밥이나 실컷 퍼먹고 가라. 그렇게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받고 세라 어머니의 욕총으로 반나절 동안 신집에 세라의 식구들이 모여 앉아 기도를 했어요. 신을 믿든 안 믿든 그냥 맹모적으로 하는 기도였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올 때 할머니는 항상 하시던 배웅도 마다하신 채 기도에 열중하셨어요. 비웃고 넘어갔을 수도 있던 저희 엄마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신 세라 어머니께 감사했어요. 세라도 어릴 때부터 봐온 걸 생각하면 할머니 앞에 찾아가는 게 마냥 내키지는 않았겠죠. 세라 잘 부탁한다는 말을 거듭거듭 남기신 세라의 부모님이 다시 고향으로 가시고 세라도 천천히 밝아지려 노력했어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룬 거라 더 확실한 거겠죠. 그리고 저의 남동생 원투, 이 발강쟁이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엄마가 주는 밥 안 남기고 싹싹 비워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대학 입학 때 자취하겠다고 말씀드렸다가 저희 엄마한테 등짝 스파이크 맞고 1차로 실패하고 대학 졸업 후 취직한 후 자취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스파이크 또 2차 실패를 했죠. 거듭된 세라의 실패 후 세라가 꺼내놓은 마지막 카드는 결혼이었어요. 내년 봄 결혼을 앞둔 이제는 사이가 거의 회복되신 부모님의 격려와 응원 속에서 세라밖에 모르는 세라바보인 남성을 만나서 지금은 본인의 얼굴만 봐도 빵 터지는 여성으로 완벽하게
진화했습니다.